살아있다는 신호.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신호가 사라질 수 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길, 심혈관이 막히면서부터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면서 언제 멈출 줄 몰랐던 위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24시간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2차 병원. 꺼져가는 심장의 생명을 되살리는 심혈관 센터의 전문의들을 만난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 병원. 심장내과의 진승원 부원장이 분주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시술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것이다. 저기 보호자분 좀 불러주세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시술 준비에 들어가는 진승원 부원장. 그는 잠시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환자의 시술을 맡을 예정이다. 시술을 앞두고 예민한 환자에게 진승원 부원장이 최대한 편안하게 상황을 설명한다. 다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이 제일 심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한꺼번에 오른쪽 왼쪽에 세 가닥을 다 지금 손보려고 합니다. 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그가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약 한 달 전이었다. 환자의 심장은 이미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한 상태.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술을 맡은 심장내과의 진승원 부원장과 김홍도 과장의 손길도 그만큼 바빠진다. 20이면 24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프록시말 저기서 랜딩 하시고 네. 더 위로 안 올리시고요. 아, 여기까지만 하지 뭐. 위로 살짝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는데? 환자의 혈관에 그물망을 집어넣어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시술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심장에 다시 혈액이 돌기 시작한다. 2시간 후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 여기 아주 막혀 있잖아요. 저를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넣어서 풍선으로 아주 심한 데를 1차로 풍선으로 먼저 길을 넓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는 이제 그물망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이랑 사이즈를 봐서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결 부위 다져주고 나서 딱 찍어보니까 혈관이 어때요? 무지무지 좋아졌죠? 사는 동안은 이제 이럴 건데 이제 관리만 잘하면. 이거는 단 영구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병원도 규칙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잘 맞춰서 와야 돼요. 아 약도 계속 먹어야 그럼요.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랑 예? 계속 상담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위험했던 순간이었다. 이렇듯 가슴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 질환은 세계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이 흐름을 방해하며 생긴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은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움직임이 둔화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심장 속에 혈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혈액은 이제 우리 전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혈액이 되겠고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걸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은 좌측으로 2개, 우측으로 하나, 3가닥의 혈관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요. 결국 동맥 경화에 의해서 그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이제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곳.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심혈관 센터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건 대부분 가슴 통증.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에는 없던 가슴 통증을 느낀다면 일단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조영술 할 거예요. 그걸 해보고 거기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위 내시경 다시 한번 해보자고. 네? 그건 이제 검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슴 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가슴 아픈 거. 어떤 때는 약간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그런 걸 뭐. 아 그래요? 진짜 어이구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라고 심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뭐 재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위가 또 협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시한폭탄과 같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들이 바로 심장내과의 진승원 부원장과 김홍두 과장이다. 처음에는 개업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레지던트 3년차 처음 3월에 처음으로 이제 심장내과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들이 너 심장내과에 좀 뭐 체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심장내과 하기를 권했었고요. 그때도 차마 바로 대답은 못했었는데 그해 가을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 남아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심장내과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심장내과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죽는 거를 보는 파트의 그런 의사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만큼 또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조금 도와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딱 눈앞에서 깨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습니다. 심장내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심장내과 전문의의 길. 이번에 똑같이 한 달 해놓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대하는 이들의 가슴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이 늘 뜨겁고 열정적이다. 우리 뭐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진승원 부원장의 회진 시간. 네, 회진 줍시다. 네. 진승원 부원장의 걸음은 늘 부지런하다. 더 많은 환자를 만나고 더 바삐 움직일수록 의사에게는 공부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술과 퇴원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는 누구 한 명의 이야기도 소홀히 듣지 않고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갑자기 왜 그럴까? 환자의 상태와 의견은 그가 그려놓은 치료 계획의 일부가 된다. 내가 보기에는 뭐 내일 퇴원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파요? 내일 못하겠다. 그치? 힘들어서. 내일 오후에 할까 그랬는데 목요일쯤. 일단은 내일은 안 할게. 안 하고 봐서 목요일 날 하든지 할게. 네? 네. 수술을 앞둔 이찬호 환자의 병실을 찾은 진승원 부원장. 그래요. 네. 예. 일반적으로 가슴 통증으로 시작하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과는 달리 이찬호 환자는 등에 생긴 통증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했었다. 때문에 원인도 병명도 알아내지 못한 채 그는 수많은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그렇게 돌아 찾아온 이가 심장내과의 진승원 부원장이었다. 일단 내일 제가 오른쪽 다리만, 이쪽 다리는 수술 잘 돼 있고 아드님하고도 제가 상의했어요. 네? 그게 잘 돼 있으니까 하고 이쪽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내일 9시에 할게요. 네. 우리가 내일 오늘 아침에 우리 컨퍼런스 있고 좀 그래서 전화하면 내려주세요. 그전에는 이제 협심증이 더 심해서 거의 심근경색으로 갈 고 지점 정도 됐었습니다. 그분은 가슴은 전혀 아픈 거 없이 이제 등만 아파 놓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은 이제 심장 쪽은 조금 이렇게 멀리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었고요. 그러면서 다리도 아프다 그래서 제가 다리까지 촬영을 했더니 오른쪽 다리가 좀 안 좋다는 걸 좀 봤고 또 과거 병력상에서 한 몇 년 전에 왼쪽에 그러니까 이 요골 동맥이 막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한 수술을 했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주 한 번 열리는 심혈관 센터의 컨퍼런스 시간이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오후에 시술을 앞둔 이찬호 환자의 케이스. 이렇게 한 환자를 두고 항상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장내과를 선택했듯 환자를 위해서라면 우회로가 아닌 지름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SFA는 일레귤한데 저거 막 발로닝 좀 해주면 조금 좋기는 좋아질 것 같아, 그치? 좀 좋아질 것 같고, 엔테리어 티비얼 아테리는 문제 없고, 그치? 예, 그 다음에 포스처럴 티비얼 아테리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은 저기 오늘 펑처 사이트가 저기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 그쪽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금 위쪽에서 예? 펑처를 하면서 와이어를 바로 보면서 넣어줘야 돼. 리버스로 분출해야 돼. 리버스로 할 거지. 오케이. 리버스를 해서 그냥 입술 아트랄로 내려줄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다 저기 찍었을 때, 즉 SFA가 만약에 좀 리전이 그래도 한 70-80% 정도 되면, 거기만 그냥 풍선만 하고, 하고 나는 그냥 놔둘까 하는 생각이야. 저쪽은 지금 페로니얼이랑 엔테리어 티비얼 아테리는 괜찮거든. 각자의 의견들을 토대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오후에 있을 시술에 임하게 될 의료진들. 그렇기에 오늘의 회의는 시술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그날 오후 이찬호 환자가 수술실로 갈 차비를 한다. 일단 시술에 필요한 몇 가지 검사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환자. 협심증을 진단받은 이찬호 환자가 오늘 받게 될 시술은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성형술이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됐다. 아직은 살아갈 날들이 많은 60대 남성의 앞날이 바로 이 수술에 달렸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환자의 피부를 절개해 관상동맥까지의 길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진승원 부원장. 이제 협착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시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혈관의 협착 정도가 매우 심한 환자의 상태. 게다가 과거의 수술 흔적으로 인해 문제 혈관의 위치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은 잠시 시술을 멈추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금 이게 올라가는 거야. 반환수가 지금 바뀌었어.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없지.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해보고 트라이 안 되면 어쩌면 어프로치가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철선으로 좀 더 신중하게 혈관 개통을 시도하는 두 사람. 길을 찾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이번엔 어렵사리 개통한 길을 통해 풍선을 넣고 부풀릴 차례.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막힌 혈관을 늘려줘 혈관이 제 크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다. 시술 전에 군데군데 막혀있던 혈관은 이제 매끈하게 같은 굵기로 뚫렸다. 끝까지 잘 나오네. 저쪽도 잘 나오네. 오케이. 어느 정도 안 돼. 됐어. 스탑. 네, 됐어. 긴장의 연속이던 2시간의 시술이 모두 끝났다. 자, 드릴게요. 네. 시술장 밖에서 1분 1초 간절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에게 시술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진승원 부원장. 그다음에 시술 후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며 가족들을 안심시킨다. 아까부터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여기만 또 이렇게 좀 좁아져 있어서 밑에를 한 번 더 해줬어요. 아래쪽을 한 번 더 해주고 나서 딱 찍어보니까 혈관 상태가 쭉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가서 지혈하고 저녁 때쯤 병실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이제야 근심을 거두는 가족. 이 순간 가족만큼이나 시술의 성공을 기뻐하는 이는 진승원 부원장이다. 제일 좋죠. 그때가 정말 서로 막 박수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 또는 정말 너무너무 심한 병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케이스. 예.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시술을 해서 물론 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봤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그럴 때 정말 희열을 느끼고 서로 뭐 박수하고 서로 잘했다라고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죠. 네. 진승원 부원장이 전날 시술을 받았던 원광희 환자를 찾아 나섰다. 시술과 동시에 환자의 가슴 통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짜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가시고요. 약은 그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들의 간절함은 곧 진 부원장의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바람처럼 시술이 늘 성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 분은 안타까운 분은 30대 한 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아주 건장하신 분. 키도 한 1m 80대에 체격, 몸무게도 제가 봐도 한 80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건장하신 분인데 그때 직업은 제 기억으로는 보험 설계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전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슴에 조금 답답하고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었기에 약간의 가슴 통증을 그저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했던 환자. 사실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던 환자는 결국 갑작스럽게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회복을 바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진승원 부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는데 하루 이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웠죠. 2년 전 김홍도 과장에게 긴급 시술을 받았던 한 환자가 정기검사를 위해 진료실을 찾았다. 당시 환자의 상태는 생사가 오고 갈 정도로 위급했었다. 김 과장에겐 다시 생각해도 아슬아슬하던 순간이었다. 결과가 아주 좋으시니까요. 이번엔 뭐 그냥 전에처럼 또 2개월 그렇게 해놓을 거고요. 명절 지나고 구정 세가지고 오세요 이제. 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 7월에 응급실로 오셨고 그때 이제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심한 가슴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고요. 그때도 이제 그 심장 하벽에 생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저희가 응급시술을 했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던 환자. 그는 단 1분 1초가 급한 상태였다. 꺼져가는 그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김 과장의 노력으로 환자는 극적으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다. 처음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부분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혈관들까지 시술을 했는데 아주 뭐 힘들고 복잡한 케이스였는데 성공적으로 시술이 잘 돼가지고 아주 만족해하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환자의 심혈관 조영술이 시행되고 있다. 진승원 부원장의 지휘 아래 3명의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진행되는 시술. 예정이 없는 검사와 응급시술이 유독 많은 심혈관 센터는 이렇듯 숙련된 전문가들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꿈꾸는 사람들.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이들의 탄탄한 팀워크는 언제나 최상의 진료 효과로 돌아오곤 한다. 가족처럼 팀을 꾸린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팀원 하나하나의 그 애경사, 경조사를 다 챙기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번에 저희 다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집에서 할 거거든요. 가족끼리 전부 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으로 볼 수 있고 과장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 한 분 한 분 손 다 잡아주시고 그 한 분 한 분 얘기 다 들어주시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이제 그런 온화함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일할 때 언제나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셔서 뭐 서로의 어떤 가정 사정도 뭐 가족 다 알아서 뭐 이렇게 경조사 있으면 그런 거 잘 챙겨주시고 해서 이제 출근할 때도 마음 가족같이 일을 해서 좀 마음이 편하고 어떤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좀 의지도 하고 도움도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역할은 다르지만 심혈관 센터의 팀원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다.
위기의 순간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빨리 환자에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이들은 심혈관 센터를 지켜나가는 간호사들이다. 간호사들한테는 고맙죠, 항상. 사실은 저희한테 많이 맞춰주고, 뭐 저희도, 직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능한 한 많이 잘 맞춰주려고 하는데, 특히 그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코를 때문에 뭐, 긴장을 하고 있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준비태세로 살고 있는 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불만이 있다거나 얘기하지 않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얘기 같은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바다 건너온 거랑. 그러니까요. 늦은 저녁. 하나 둘씩 도심의 불빛이 꺼지는 시각. 심혈관 센터 팀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함께 발걸음을 옮긴다. 시술과 진료로 고된 하루를 보낸 날이면 이렇게 함께 볼링장을 찾는다는 심혈관 센터 팀. 운동을 통해 남아있는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환자에 대한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은 잠시 내려놓는 시간. 좋아. 아깝다. 조금만 해서. 저기도 봐, 이제 빠지는 거 봐. 여기 와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워크숍이나 다른 회식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일단 병원에서 있었던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또 같이 또 한 번 더 팀워크를 한 번 더 다지고, 그리고 뭐 이래서 땀 흘리고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평범한 일상들을 작은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음 날 아침. 가슴 통증으로 한 환자가 급히 병원을 찾았다. 오늘 환자가 받을 검사는 심혈관 조영술. 심혈관 질환을 밝혀내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정확한 검사다. 시술을 맡은 이는 김홍두 과장이다. 준비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들어간 시술. 아니, 가슴 아픈 거는 그 개념이 별로 없지 않아. 약 먹어서 그런지 덜 하더라. 그냥 김치하고 막 겉절이하고 돼지고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봐야죠. 같은 시각. 진료실에 앉아서 시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진승원 부원장. 그는 외래 진료를 보는 틈틈이 김형도 과장과 의견을 교환하며 시술에 힘을 보탠다. 저희는 내 환자 내가 시술하고 남의 환자는 뭐 별개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이제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내 방 진료실 모니터에다 연결을 시켜서 그 모니터를 보면 캐스룸에서 진행된 상황을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 저희가 그냥 검사 조영술하는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재술 뭐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풍선 확장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같이 모여서 같이 코업을 하면 이런 시술하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를 보는 중에도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레프트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레프트 한번 돌려봐. 레프트는 이제 나이트로 준 건가요? 안 준 거예요? 굉장히 크네, 혈관이. 그거 좋으네. 제가 좋습니다. 일단 나이트를 줘서 좋아지면 뭐 스파즘으로 봐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 스파즘 좀 괜히 토탈 올 수 있으니까 바로 나이트를 줍시다. 나이트를 주고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고 내가 올라가든지 할게. 예. 나이트로 바로 가자고 하시네. 나이트.
그 호흡 하나는 뭐 어느 대학병보다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더 경험이 많고 그런 건 있지만 누가 앞에 쓰고 누가 뒤에 쓰고 그런 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서로 자리가 어려운 케이스 되면 서로 자리가 자연스럽게 바꿔지고 예?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지나가면 또 자연스럽게 자리가 다시 바꿔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런 팀워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혼자 수술을 혼자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맹장 수술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가 있고 일단 시술 시간이나 그런 치료 방향 결정하는 것도 훨씬 짧게 걸리고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중요한 시술을 할 때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일지라도 심혈관 시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선뜻 결정 내리지 못하는 순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위안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원활한 협진으로 시술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메디칼로 가고 오후에 1시 반에 하지 뭐. 네? 할머니 그냥 라디알로 한번 해보자. 됐어. 할아버지 검사 끝났고 결과가 워낙 좋으세요. 보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먹는 약으로만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아주 좋은 다리까지 혈관이 다 좋은데. 예. 이쪽 다리도. 이쪽 다리도 다 지금 혈관 검사한 건 아주 결과 좋으세요. 예, 고마워요. 다행이세요. 우리 김동건 할아버지 보호자분.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 검사 다 끝났고요. 결과가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아주 결과 좋아서 오늘 지금 이제 검사 때문에 지혈 좀 해야 돼서 중환자실에 조금 몇 시간 계시다가 오후에 병실 가실 거고요. 오늘 하룻밤 계시고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결과 아주 좋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웃으며 결과를 얘기해 줄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벼운 김홍도 과장이다. 집에 가도 되겠어? 네. 환자와 의사는 병의 정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다. 환자가 고통을 받을 때면 언제라도 기꺼이 환자 편이 되어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의료진들. 이들은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내일 아침에 혈액검사 일단 학문적으로 아주 고명한 뭐 그런 의사나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치료를 너무 아주 잘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까지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심장은. 저와 우리 직원 간의 관계도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또한 환자들이 다 심장 때문에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따뜻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서 그분들이 평생 저를 의지하고 또한 저도 평생 그분들한테 따뜻한 진료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심장은 그다음에 저와 다른 직원, 저와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저와 환자들 모두를 갖다 하나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도 없이 찾아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혈관 질환. 이로 인한 깊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들은 심장으로 가는 길을 다시 내는 사람들이다.